암, 이제 두려워 마세요. 암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15년, 보안통합의학 의사 22년, 환자 개별 맞춤 치료로 인정받는 암 박사의 따뜻한 조언.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 이병옥 박사의 희망 메시지.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99%의 건강한 세포를 믿으세요.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70조에서 100조 개입니다.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은 암세포를 포함해 1에서 3%의 돌연변이 세포가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97에서 99%의 세포는 건강한 세포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암을 진단받으면 그와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슴이 떨려서 잠을 못 자는 일은 물론이고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하면 이런 상태가 몇 주, 몇 달씩 가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필 내가 왜? 라고 분노하거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며 좌절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 환자로 불리는 순간 환자가 돼버립니다. 몸에는 아직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암세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7에서 99%의 건강한 세포가 몸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를 가르는 기준은 그저 암 진단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암세포를 지니고도 잘 살아갑니다. 어쩌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 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시절에 살았다면 암인 줄 모른 채 오랜 기간 건강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정에서조차 수군을 포기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권율 장군의 회하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승리를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이룬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명량이라는 좁은 길목으로 적선을 유인하는 전략을 취해 한 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선의 규모를 8척으로 줄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것과 같은 의지적 선언과 전략입니다. 내 몸에는 아직 90% 이상의 건강한 세포가 있고 암에 대항할 준비도 돼 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단지 지금 내 몸에 암세포가 조금 있을 뿐이다. 기적을 이룬 환자들은 스스로 암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한 세포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이상 늘지 않게 막고 암의 크기를 줄이고 그런 상태를 몇 년간 유지해 몸에서 아주 밀어내 버리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암에 걸린 후 완치만을 생각하는데 암세포를 완벽하게 없앤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하루에 5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이를 완벽히 막는 게 쉬울 리가 없지요. 이쯤 되면 암 극복 전략의 초점을 완치가 아니라 다른 데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암 극복 전략은 암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암이 있더라도 삶의 질이 좋다면, 암이 있더라도 오래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투병입니다. 이를 위해선 암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암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되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추적 관찰을 할 때도 암이 커졌네, 작아졌네,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암을 완전히 없애겠다, 몇 년 안에 암을 완치하겠다 등의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그보다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드세요. 많이 웃고 잘 먹고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지혜롭게 투병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99%의 건강한 세포가 있습니다. 슈바이처와 테레사 수녀의 장수 비결. 서로를 섬기며 생활하고 계신지요? 여기서는 가족을 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타인을 섬기는 것, 봉사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아픈데 무슨 봉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란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감사한다면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환자들 중 지나친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처치를 받아야 하고 의사가 나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고 내가 다른 환자보다 경과가 좋아야 한다는 건 지나친 경쟁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투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에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경쟁하는 순간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당연히 예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돌을 닦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투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다. 60세에 유방암에 걸려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고 삶의 모든 게 힘들고 귀찮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산으로 운동을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독거노인들을 돕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연로한 분들을 돕다 보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느껴졌던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봉사에도 더 참여하게 되더랍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남편에게도 점점 좋은 감정이 생기고 남편 역시 측은하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 미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생활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봉사의 힘은 저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처음 필리핀에 못 가게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봉사를 갈 땐 30명 정도 팀을 꾸리는데요. 이들은 모두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보면 우리 팀은 모두가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봉사하면서 특별히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체 면역이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에는 봉사를 받는 사람도 살리지만 섬기는 사람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하면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도 그랬고 마더 테레사 수녀도 장수했습니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장수했던 까닭은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봉사는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돌보았던 암 환자 중에는 내가 살아있는 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가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그 활동이 주는 정신적인 기쁨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체력이 허락한다면 꼭 봉사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봉사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봉사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봉사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봉사하게 될 겁니다. 힘들게 암을 극복한 후에 다시 감사함을 모르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팍팍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이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 목욕으로 면역력을 올리세요. 일과를 마치고 하는 느긋한 목욕은 하루의 피로와 지친 마음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목욕의 효과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루에 10분 목욕에 투자해 보세요. 목욕은 몸을 덮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혈액 속 백혈구가 몸속을 돌아다니며 외부의 침입자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덮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목욕할 것을 권합니다. 그날의 냉기는 그날 해결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샤워보다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욕조 목욕이 좋습니다. 목욕물의 온도는 38에서 41도에 약간 따뜻한 정도여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42도 이상이 되면 혈관이 오히려 수축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자극돼 몸이 흥분합니다. 반대로 물 온도가 낮으면 몸을 덮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목욕은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을 권합니다. 전신욕은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체력 소모가 크고 몸에 가해지는 수압이 커서 혈관과 림프관에 압박을 줍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반신에만 수압이 가해져서 발의 혈액을 부담없이 심장으로 올려보냅니다. 만약 체력이 약한 상태라면 반신욕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땐 발목까지만 물에 담그는 조격을 하세요. 복사뼈 위쪽 15에서 20cm까지 물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목욕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체온 1도를 올리는데 목욕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 목욕을 오래 하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조격으로는 몸을 덮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조격은 20분간 하세요. 목욕의 효과를 높이는 법. 목욕하는 동안에는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목욕 시간을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목욕하면 마음이 안정돼 면역 효과가 높아집니다. 목욕도 운동처럼 꾸준히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욕을 마쳤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물기를 닦아내고 하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의를 여러 겹 입고 양말을 신으세요. 상의는 얇게 입으시고요. 그러면 체온이 유지되면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목욕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집트와 인도 등지에서 기원전부터 사용해온 향기요법인데요. 특정한 향기를 맡음으로써 심신을 안정시키는 원리입니다. 몸 상태에 맞는 허브를 골라 사용하면 다양한 치료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 진정 효과, 수면 촉진, 항박테리아, 통증 완화, 라벤더,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 피로 완화, 에키나시아, 면역력 강화, 제라늄, 피부 영양, 상처와 화상에 도움, 헤이플라워, 알레르기 반응 완화, 유칼립투스, 항생 효과, 변비 해소, 생강, 혈액순환 촉진, 체온 상승, 귤 껍질, 피로 완화, 통증 완화, 체온 상승, 장미, 스트레스 완화, 긴장 및 불안 완화, 바질, 우울감 완화. 매일 먹어도 좋은 암 환자를 위한 보양식품들. 여름에 보양식을 많이들 찾지요. 암 환자들은 특히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기름지고 만들기 어려운 보양식 대신 매일매일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암 환자가 매일 먹으면 보양이 따로 필요 없는 식품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 마늘에는 알리신, 셀레늄,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항암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항암 작용을 하는 식품 중 마늘을 으뜸으로 꼽는 것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유문 나성균의 증식을 억제해 위암 발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늘 서너 쪽을 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자극적인 냄새와 매운맛이 꺼려지면 살짝 익혀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과.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유해물질을 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 농약 등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니 장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과의 껍질에는 유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농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유기농이 아니라면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2, 3분 담갔다가 깨끗이 헹구면 농약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때 잘 닦이지 않는 꼭지 부분은 도려내야 합니다. 녹차. 녹차의 떫은 맛 성분인 카데킨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카데킨의 에피칼로카데킨 칼레이트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절반까지 떨어뜨리고 치매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또 중금속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며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성인병도 막아줍니다. 녹차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차나무에 어린 새순을 갈아 분말로 만든 말차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녹차 티백은 물에 우려 마시지만 말차는 가루를 직접 물에 타서 먹기 때문에 녹차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말차를 우유에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하루 2-3잔 이상 마시기를 권합니다. 양파.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예에게 먹였다는 양파는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은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양파의 알릴프로필, 다이설파이드라는 성분은 발암물질의 독소를 제거하고 케르세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반 개 이상 양파를 먹기를 권합니다. 유효 성분이 양파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가급적 껍질을 많이 벗기지 말고 드시면 좋습니다. 벗겨낸 껍질은 버리지 말고 다시 국물을 낼 때 같이 넣어 우려내세요. 양파는 익혀 먹어도 성분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요리에 많이 넣어 드세요. 생강. 생강 특유의 향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등의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쇼가올 성분은 신경계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생강의 독특한 맛과 향이 고기나 생선의 누린내를 없애주기 때문에 맵거나 소화가 안 될 때 효과적입니다. 섭취량은 하루 20g 정도인데 고기나 생선 요리에 양념으로 넣거나 차로 끓여서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삼. 인삼은 체력을 보강해주고 원기를 북돋워주는 보양식입니다.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 RG2, RG3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해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와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인삼은 생으로 꿀을 찍어 먹거나 차로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혈압 환자는 인삼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기에 피해야 합니다.
현미. 현미는 백미에 없는 씨눈과 미강 등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도정하지 않은 통곡식이라서 이를 소화하기 위해 위 운동과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현미는 매일 주식으로 다른 곡식과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씹기 힘들다면 찹쌀을 조금 섞어 먹으면 한결 부드럽습니다.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파래,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바다의 채소라고 불립니다. 특히 해조류의 포코이단 성분은 체내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를 소멸하는 항암 작용도 탁월합니다. 해조류는 오래 끓이면 여러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무침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피망, 고추. 피망에는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테르페노이드,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추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해 종양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고추의 자극적인 성분이 위염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의 섭취로는 위 점막이 손상되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피망과 고추는 과일과 함께 주스로 마셔도 좋고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올리브 위에 살짝 볶아 먹어도 좋습니다. 양배추. 양배추는 서양에서 요거트, 올리브와 함께 3대 장수 식품으로 꼽힙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그 자체로 강력한 항암, 면역 작용을 하며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촉진합니다. 또 유방, 간, 대장, 위, 폐, 식도 등에서 종양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 매일 2-3장씩 김치를 먹듯 섭취하면 좋습니다. 콩.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두에 많은 사포닌은 몸에 해로운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콩을 발효한 된장은 그 효능이 2배로 큽니다. 힘이 세진 콩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방사성 물질을 몸 밖으로 신속하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은 하루 35g을 먹는 게 좋은데 된장, 두부, 두유, 콩자반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것은 라이코펜 때문인데 이는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신경과 혈관을 보호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 2개를 매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서 높은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식품들을 고를 때는 되도록 신선한 것으로 고르세요. 마트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귀찮더라도 운동이 된다 생각하고 장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온 채소나 과일은 남은 유해 물질이 잘 씻기도록 5분 이상 맑은 물에 담가두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급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기본입니다.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분비되는 타액이 유해물질의 독성을 어느 정도 없애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된다는 생각으로 맛있게 드세요.